오늘 막 발표된 소식 검정고시로 또 맨체스터 약대에 진학이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강조 드렸고, 맨체스터는 세계 대학 순위 그냥 종합 랭킹으로 35위인데 서울대가 종합 랭킹으로 38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교 내신으로 봤을 때 고3을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는 고3 내신 평균 4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이 중에서 수학이 C 이상이어야 돼요, 평균으로. 뉴캐슬은 지금 장학금 혜택이 제가 봐도 너무 좋아서 러셀이면 거의 비러셀에 지금 총 비용으로 러셀에 이제 약대 학위를 딸 수 있는 거거든요. 약대 면허까지. 안녕하세요. 인투 한국지사 최미연입니다. 네, 저 오늘 인투 영국 약대 파운데이션 과정 전반적으로 해서 안내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영국 학교들 중에서 인기가 많은 전공을 이제 꼽으라고 하면은 지금 단연코 약대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약대가 이제 인기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약대를 졸업하는 과정, 전반적인 과정과 저희 지금 현재 센터들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찾는 센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영국 약대를 이제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4개의 영국 약대가 지금 세계 순위 10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세계 순위로 보면 서울대가 약대로 따지면 34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영국의 약대들이 세계 순위 100위권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과, 학생들이 지금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약대를 가기가 그렇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영국은 파운데이션이라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성적이 한국 약대를 가기에는 미비하거나, 혹은 뭐 검정고시를 받거나 수능 점수를 좀 잘 받았다라고 하면 영국은 아직까지 좀 기회가 있습니다. 총 기간으로 보더라도 파운데이션을 포함하면 5년, 그리고 영국 그냥 본과 과정으로만 생각하면 약대가 4년이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 쪽 약사를 취득하는 것보다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 현지에서도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전공이 약대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매년 약 1000명 정도의 국제 약사를 배출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약대뿐만 아니라 약대를 가진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학교는 러셀그룹 두 학교여서 왜 러셀그룹으로 약대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장점을 설명을 드리면, QS 세계 약대 순위 50위권 안에 영국 대학 10개가 있고 그 중에 러셀그룹이 9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위권 안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종합 랭킹도 좋은 러셀이라는 이야기고요. 아무래도 명문대이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졸업생 네트워크가 상당히 탄탄한 편이라 졸업 후에도 사실 이제 뭐 한국어로 표현하면 서로 이제 밀어준다 뭐 이런 표현도 저희가 쓰기는 하는데, 네트워크가 그 외국에서 졸업한 학생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러셀은 유독 좀 탄탄하다는 점, 그리고 명성에 맞는 이제 높은 취업률, 그리고 아무래도 러셀이 좀 이제 펀딩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 약대 같은 경우는 연구 같은 경우나 이제 실험을 할 때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좀 정밀화된 기구들이 좀 많이 필요한 전공들인데, 러셀의 경우 이런 돈이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리서치 기관도 크고, 그리고 최신화된 기계 및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러셀 약대가 좀 선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랭킹을 설명드릴 때 앞서서 제가 러셀을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컴플리트 가이드에서 약대 순위를 봤을 때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들이 러셀이거든요. 그래서 러셀 포진도가 좀 높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저희 인투가 가진 학교들 중에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QUB 4위에 있는 퀸즈 유니버시티 벨파스트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11위에 있는 뉴캐슬, 12위에 있는 맨체스터,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UEA, 유니버시티 오브 이스트 앵글리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컴플리트 가이드에서 이제 전반적인 랭킹으로 설명한 순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리서치 퀄리티로 다시 한번 순위를 재조정을 하면 순위가 좀 또 바뀌거든요. 어떤 부분에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중점을 두느냐도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
리서치 퀄리티로 조금 하면 맨체스터가 이제 위로 올라가죠. 아까 말씀드린 저희 학교들 중에서는. 그래서 맨체스터, QUB, 그 다음에 뉴캐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생 뭐 취업률 쪽과 취업 전망 이런 쪽으로 또 순위를 바꾸면 또 그때는 또 다시 QUB가 올라가고 뉴캐슬도 올라가고 그래요. 이제 또 다른 순위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비싼 돈도 내고 그리고 힘들게 공부를 해서 결국엔 뒤에 제가 총 이제 학생들이 약대 파운데이션을 갔다가 약대를 갔다가 약사 면허를 취득하는 이 총 과정에서 약사고시를 결국은 합격을 해야 약사가 되는 건데, 이 약사고시 대학별 합격률이 이제 GPHC에서 계속 발표가 되고, 가장 최근 발표 자료는 이제 2023년 6월 거고 2025년 거는 곧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순위에서 이제 사실은 탑 11인데 오른쪽에 있는 탑 11 대학에서 이제 뭐 뉴캐슬 순위 지금 6위이고 맨체스터가 9위고 UA가 앞에 순위에서는 빠져 있었는데 약사 고시 합격률에서는 지금 11위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잘 졸업을 해서 약사 면허를 따는 게 최우선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면 또 그때는 UEA를 고려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UEA는 두 학교보다는 저렴하고 생활비 측면에서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영국 약대를 다니면서 조금 중요하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도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실 수도 있어서 앞에서 이제 영국 약대 전반적으로 설명드린과 동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국에서 약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안 되시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1년, 뭐 만약에 이제 1월 과정을 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짧게 다니시게 되겠지만 그냥 보통 3텀 3년 들으시게 되고요. 약대는 총 4년입니다. 해서 5년의 과정을 거치신 뒤에 졸업 후 취업 비자를 통해서 실습을 거치셔야 돼요. 약 1년. 그래서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을 거치시고 나서 약사고시를 등록하신 다음에 시험을 치르시고 약사 면허를 따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대를 이제 졸업을 하셔서 약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현지에서도 약사로 활동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킬드 비자로 취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약사의 경우에 영국 약사의 경우에는 취업률도 높은 편이고 한국에서보다 약사의 조금 권한이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뭐 백신도 맞출 수 있고 처방에 대한 권한도 한국보다는 좀 세서 그런 루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현지에서 약사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약사고시를 한번 패스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사고시를 패스한 뒤에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하시고 나서 약대로 입학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약대 본과를 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약대 파운데이션이란 뭐냐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우리 친구들이 기초 전공 수업을 듣고 그리고 영어 실력도 조금 향상을 시켜서 본과를 가는 과정이다, 예비 과정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무조건 진학을 하는 것은 아니고 파운데이션에서 진학을 할 수 있는 성적 요건을 충족을 하시게 되면 학사 1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학부 과정이 2학년이라 첫 해에 파운데이션을 하시게 되면 2학년으로 입학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학교 중에서 스코틀랜드는 없으니까 그냥 1학년으로 진학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영어 성적에 따라 파운데이션이 이제 3텀부터 5텀짜리까지 있는데 보통 약대는 3텀만 있어요. 저희 학교는 3텀만 있어요. 그래서 1년 파운데이션을 하시고 간다. 그래서 맨체스터를 예시로 드렸지만 파운데이션 거쳐서 4년 거치고 졸업, 이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쨌든 약대를 가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약대 파운데이션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학교를 골라야 되는지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들을 조금 이제 한 6개로 줄여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파운데이션을 마친 뒤에 개런티 오퍼, 즉 본과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개런티 오퍼가 나오는지, 이것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약대 파운데이션으로 지원을 하셔서 오퍼를 받으시면
너 약대 파운데이션 이렇게 마치고 나면 그 학교 여기에 약대로 1학년 진학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한꺼번에 보장이 된 개런티 오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런티 오퍼가 나오는지 여부 확인하셔야 되고, 진학률,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본과로 진학하는 이 진학률도 사실 중요한 요소거든요.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 성적을 다 맞춰서 잘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파운데이션 기관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높은 진학률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대는 다른 전공에 비해서 1년이 길잖아요. 학업기간이 총 4년이기 때문에 진학 장학금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준다면 얼마나 주는지도 요즘같이 파운드가 조금 높은 때에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현지에서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이 조금 대학 예비 과정, 그래서 전공과 거의 전공 수업에 거의 준하는 수업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관련해서 진학 상담 및 케어까지도 해줄 수 있는 센터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위에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개런티 오퍼가 발행이 되겠지만, 파운데이션을 하다 보면은 학생이 정말 성적이 더 잘 나와서 내가 개런티 오퍼를 받은 데보다 더 높은 학교를 희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UCL이나 KCL 같은 학교들로도 지원을 한번 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안타깝게도 이 진학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성적을 받게 돼서 조금 다른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드물지만 전공을 좀 바꾸고 싶다거나 해서 다른 옵션을 찾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센터가 도와주느냐, 인투는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인투 센터에서는 파운데이션하고 유카스 쓰게 되는 시점에 개런티 오퍼를 받은 학교는 이제 내부적인 시스템으로 올라가게 되고, 유카스 지원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준다든지 추천서 안에 이제 프레딕 점수까지도 넣어줘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대는 또 인터뷰가 있거든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인터뷰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파운데이션 기간 동안에 약대 인터뷰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약대 인터뷰 합격률은 이제 10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집중해서 설명드릴 학교가 저희 학교들 중에 맨체스터랑 뉴캐슬이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맨체스터랑 뉴캐슬 파운데이션을 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맨체스터입니다. 맨체스터는 세계 대학 순위 그냥 종합 랭킹으로 35위인데 서울대가 종합 랭킹으로 38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교 내신으로 봤을 때 고3을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는 고3 내신 평균 4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이 중에서 수학이 C 이상이어야 돼요, 평균으로.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세계 대학 순위 35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를 고교 내신 이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 되게 좋은 기회기는 하나, 사실 이렇게 그렇게까지 낮은 점수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합격을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보긴 했거든요. 내신이 조금 이제 거의 이제 경계선에 있거나 하는 경우에. 근데 저희가 아마 오늘 공지가 나갔을 텐데, 예전에 검정고시만 있는 친구들의 경우는 검정고시만으로 맨체스터가 심사를 안 해줬고 수능이 같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수능이 3과목이 4등급 이내여야 됐는데 오늘 그 수능 조건이 없어져서 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만 있는 친구들의 경우는 검정고시 평균이 85점 이상이고, 약대는 검정고시 중에 3과목이 85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3과목 85점 이상이 되는 과목 중에는 수학과 과학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약대는 파운데이션 과정부터도 화학을 배우기 때문에 이 요소가 없이는 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쉽게 마치지 못한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조건이 있는 거니까 이런 조건을 맞춰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영어는 IELTS로는 6.0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역이 모두 6.0이어야 되고, 아직 9월 과정 받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 9월 과정, 1월 과정이 있습니다. 1월 과정의 경우 1월에 입학을 하자마자 거의 바로 유카스를 써야 돼서 입학이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맨체스터 대학교는 맨체스터 파운데이션에서도 입학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는 조금 잡아놓고 있거든요. 맨체스터 파운데이션에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코스 들어가자마자 잘 쫓아온다면 9월 학기에 본과 입학하시는 거 가능하시고요. 뉴캐슬이 입학 자격 요건은 조금 낮습니다. 고2만 졸업하셔도 사실은 가실 수 있고 내신 3등급 이내여야 되겠지만 고3을 마치신 경우는 내신은 5등급 이내
원전수로는 60%, 고1 수학이 D 이상 있어야 됩니다. 수능만 제출해도 받아주고요. 세 과목이 각 4등급 이내여야 되는데 수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검정고시의 경우는 전체 점수가 60% 이상이면 되고 수학도 60% 이상이 필요합니다. 영어는 IELTS 6.0인데 각 영역별로 5.5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9월과 1월 과정 파운데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대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파운데이션 기간 동안에 인터뷰까지 준비를 시켜서 본과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요. 패널 인터뷰라고 해서 이거를 학생들이 조금 더 쉬워하기는 하거든요. 1인 또는 다수의 교수님과 진행되는 문답형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학교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맨체스터, 뉴캐슬, 그리고 UEA가 있고요. 인터뷰가 조금 어려운 학교가 약간 QUB인데 각 단계별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약사로서의 이제 그 행동 양식을 토론으로 하는 최대 6단계에 걸쳐서 보는 인터뷰를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게 이제 QUB. QUB는 이제 인터뷰 보고 나서 네가 인터뷰 순위 몇위인지 이제 순위를 매긴대요. 그래서 학생한테 내가 몇 등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온다고 해서 아무튼 이런 인터뷰 방식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조금 강조해서 소개드릴 학교 맨체스터랑 뉴캐슬 중에 맨체스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맨체스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순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센터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자랑을 하고 있는 학교이고요. 영국 주요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으로도 2위, 그리고 전 현직 교직원 포함해서 노벨상 수상자를 한 25명 정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으로 계속 탑10 안에 올라가고 계속 꾸준히 이름을 알리고 있어요. 그 약대만 따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바이올로지, 헬스 사이언스 파트만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뗐고요. 약학이랑 양리학 분야가 세계에서 탑 18위, 영국 약사협회 인증한 엠팜 학위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내 임상 실습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는데, 실습, 실무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그 NHS 병원, 지역 약국, 제약 산업 현장에서 실무 임상 경험을 통해서 커리어를 대비를 하게끔 하고 있고, 이거 보장까지는 아니지만 1학년을 마치면 보통 아스트라제네카나 근처에 있는 NHS, 파이자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거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졸업생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근처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실습한 학생들 후기는 꽤 곧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교수님들도 퀄리티가 또 높으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높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약사고시를 보는 그 자체보다 배울 때에 연구를 하는 뭐 리서치나 학생들이 실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이제 전 세계적인 약학 분야에 조금 발견처럼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이제 연구 결과들도 많이 맨체스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진학 때문에 학생들이 그러면 제가 파운데이션에서 어떤 걸 공부하게 되고 그냥 공부하면은 1학년 갈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조금 많이 해서 준비했는데, 약대의 경우,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맨체스터가 사실 파운데이션 약대만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뭐 바이오 사이언스도 있고 뭐 비즈니스도 있고 휴머니티도 있잖아요. 근데 약대의 경우는 선택 수업을 지금 보시는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매스매틱스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 영어 과정의 경우 학생이 영어를 정말 원활하게 잘하지 않는다면 EAP를 들어야 돼요. 학생이 영어를 잘하면 밑에 있는 리서치 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들어도 되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EAP를 듣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조건을 맞춰야 약대를 가냐면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매스매틱스에서 AAB를 받아야 돼요. 이게 쉬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도 열심히, 거기 이제 성적표 보면은 출석률, 그 다음에 뭐 그 시험 본 것들, 그리고 과제 수행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성적이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서 AAB를 받고 영어도 A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맞추면 맨체스터로 진학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맨체스터가 연구 쪽에도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맨체스터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약사가 되고 싶어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연구 쪽, 그래서 뭐 제약 개발, 그다음에 신약 개발, 예를 들면 뭐 국과수 이런 것들을 희망하시는 학생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몇 가지 한국 학생들까지 포함을 해서 리서치 성과를 나타냈었던 여러 프로젝트들 잠깐 놔뒀는데, 약물 전달 시스템 연구, 그래서 한국 학생들 졸업생들도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를 참여를 하게 됐다. 그리고 뭐 항암제 개발, 요새 암을 극복하자라는 그런 유명하에 굉장히 신약 개발이 활발한데 맨체스터에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 양리학 연구, 약물의 생체 이용률에 개선하는 연구, 그 다음에 뭐 안정성 및 부작용 연구, 이런 것들을 앞서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뉴캐슬이고요. 세계 순위로는 137위, 앞에 이제 러셀보다 세계 순위가 높지는 않은데 현재 뉴캐슬이 왜 인기가 많은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대로서는 순위가 높아요. 약대 순위는 11위고 약대 졸업 후 1년 이내 취업률도 96% 정도 됩니다. 제약회사랑 병원 취업률도 70% 정도 되고요. 사실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는 아키텍처 쪽이 좀 엔지니어링, 아키텍처, 그 다음에 토목, 구조공학 이런 쪽이 조금 유명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이 엘리트 엔지니어로 성장하는 발판 이렇게 되어 있고, 아키텍처 같은 경우도 세계 100위권에 비즈니스 경영 쪽도 여기 트리플 크라운 다 보유한 비즈니스 스쿨이고, 뉴캐슬 약대는 원래는 이제 의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약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 파운데이션 거쳐서 본과에 들어가게 되면은 약대 수업인데도 해부학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다른 학교랑 조금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인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쪽으로 이제 의학과 함께 이제 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스포츠 사이언스, 약대, 의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프로젝트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이 뉴캐슬이 런던에서 조금 기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걸리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좀 시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학생들마다 좀 표현하는 방식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보통 뭐 부산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전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좀 도시의 느낌, 모던한 느낌과 영국 특유의 그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을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약학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 학교의 이제 그 장점을 설명을 해드리면, 좀 실습과 토론도 많이 이루어지고 학생 주도형으로 책임감을 함양하는 학습 방식을 이제 학생들에게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보라는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학생 주도형의 너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너의 책임감을 함양시키는, 그게 이제 약간 의학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마인드라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첫 학기 시작부터 2주 단위로 약국 병원, 대학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대학생들은 대체로는 창업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뉴캐슬은 그런 부분도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서 졸업생 같은 경우에 뭐 의학, 그 현지 학생들은 의약학 분야의 스타트업까지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있고, 아까 맨체스터랑 마찬가지로 산학연대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레지스트레이션과 인턴십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뉴캐슬은 뉴캐슬 사이언스 시티, 뉴캐슬 헬릭스라고 해서 시의회하고 뉴캐슬의 공동 연구기관에서 같이 진행하는 보건 분야의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뉴캐슬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3텀 같은 기간으로 비교를 했을 때 맨체스터는 이제 27,000이고 뉴캐슬은 24,9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텀으로 봤을 때 1인실 기준으로 기숙사 비용이 맨체스터가 11,000, 뉴캐슬이 7,400 정도 됩니다.
파운데이션 장학금으로만 놓고 보면 6월 30일 전에 지원한 학생이 오퍼를 컨펌하면 맨체스터는 3,000이 나오고 뉴캐슬도 3,000 파운드가 나가는데, 뉴캐슬은 아직까지는 숙박까지 포함한 패키지 장학금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골든 앤 스위트는 지금 마감이 됐고, 쉐어드 스튜디오가 현재 남아 있는데, 만약에 숙박 패키지로 해서 파운데이션을 신청을 장학금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 4,000파운드, 4,700파운드 정도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이제 살아있는 거고, 진학장학금의 경우가 지금 맨체스터는 100%라고 보기에는 성적이랑 출결들을 고려를 해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맨체스터도 원래 진학장학금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다가 올해 이제 파운데이션을 가고 내년에 본과를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이게 그 리미티드 넘버는 없어요. 우리 뭐 20명만 줄게, 30명만 줄게, 요거는 없고, 다만 이 학생이 뭐 어디 하나 모나지 않고 성적도 괜찮고 출결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 3,000파운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3년까지만 줄게 이거는 없기 때문에 약대 수업을 하는 4년 내내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뉴캐슬이 아무 조건 없이 이제 7,000파운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자동 지급 장학금이고 진학만 무사히 했다라고 하면 약대 4년 내내 매년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27,000, 24,000이지만 나중에 본과를 가게 되면 사실 약대가 조금 다른 전공에 비해서는 학비가 높은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맨체스터가 33,000파운드 정도 돼서 3,000 진학장학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30,000파운드가 되는 거고, 뉴캐슬도 30,000파운드인데 다만 여기서 7,000파운드 장학금을 받게 되면은 23,000으로 떨어져서, 저희가 가진 학교 중에 이제 QUB가 약대는 랭킹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저렴한데 QUB가 원래 학비가 약대가 23,000파운드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캐슬 같은 경우 러셀인데 잉글랜드에서 학비를 거의 23,000파운드로 다닐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현재 작년부터도 한국 학생들이 조금 많이 늘어났고 현재 한국 학생들의 커뮤니티가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센터의 장점이,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랭킹도 랭킹이지만 오늘 막 발표된 소식 검정고시로도 맨체스터 약대 진학이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강조 드렸고, 뉴캐슬은 지금 장학금 혜택이 제가 봐도 너무 좋아서 러셀이면 거의 비러셀에 지금 총 비용으로 러셀에 이제 약대 학위를 딸 수 있는 거거든요. 약대 면허까지. 그래서 이 두 학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유학원에 문의 주시고요. 네. 그러면 뭐 미리 프리스크리닝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성적표 보내주시면 저희도 받아서 결과 빨리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